다단원 연립 1차 방정식 첫 번째 질문은 65페이지에 3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번. 자, 37번. 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 일단 식을 보세요. A는 B는 C 이런 형태의 연립 방정식 일단 이거를 뜯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뜯으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는 7 하나 뜯어내고 EX 플러스 Y는 7이다. 이렇게 뜯어내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그 식을 위의 식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거든. X 플러스 2Y는 하고 정리하면 2 될 거고 EX 플러스 Y는 7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 연립방정식이 1차 방정식 만족한다. 걔 이거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기억하고 니은 x를 소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볼게요. 그래서 x 기억에다가 2를 곱해서 니은식을 빼면 2x 플러스 4y는 4 그리고 밑에 식 니은식은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해서 빼면 3y는 마이너스 3 y는 지금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 y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니은식에다가 y 대신에 기억식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4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x는 4, y는 마이너스 1이 얘를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표현 그대로 가져볼게요. 만족시킨다. 한 해이다라는 소리죠. 시킴으로 x 대신에 4를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0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5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데 이 연립방정식, 식은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연립방정식을 보았을 때 얘는 x하고 y의 값이 숫자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왜? a 때문에. 근데 지금 봐봐. 미지수가 사실 a까지 3개인데, 사실 미지수가 3개면 방정식도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의 b가 2 대 3이다 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대 y, x하고 y 값의 b가 2 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식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어내시고요. 그러면 3x-2y는 0이다. 요거 디귿식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기억하고 니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 그치? 기억하고 니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여란데 그 해가 디귿식도 만족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 있다. 그러면 XY 값은 누구하고 연립해서 푸냐? 기억하고 디귿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기억식하고 니은식 봤을 때에는 그냥 더하면 되지. 더하면 Y가 소거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더해라. 그래서 보시면서 이거 식을 다시 안 써도 0.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x의 값 구하시고요. x의 값이 나왔을 때 그 내가 기억하고 디귿을 연립했기 때문에 어디다가 지금 x 대신 4를 대입한 y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비슷하네. 기억식에 x 대신에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4 플러스 2y는 16. 그래서 y는 6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x는 4, y는 6. 니은식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쵸? x는 4, y는 6이 니은식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또는 x는 4, y는 6은 니은의 한 해이다. 그래서 어쨌든 x 대신에 4를 니은식에다 x 대신에 4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6을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그 56
1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연립방정식에서 2x-y는 마이너스 3의 상수항 마이너스 3을 잘못 보고 풀어서 y는 2를 얻었다. 이때 상수항 마이너스 3을 어떤 수로 보았는가 그랬는데 이건 설정부터 좀 필요해요. 뭐냐면 마이너스 3을 a로 보았다고 합시다. 하자. 그러면 자 2x-y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a 그리고 3x-5y는 2 이거의 해가 그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다 구해줬으면 좋겠지만 y 값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y는 2라는 소리야. y가 2니까 이 연립방정식에다가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대입할게요. 그래서 요 아래 식에다도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10은 2.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x값이 나오죠. x값 빠른 함산 3x는 10이니까 x가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식에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왜냐면 두 식을 모두 연립으로 묶었다는 소리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억식에도 x는 4가 기억식의 해니까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a는 6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하면 항상 이거를 보았다라고 긍정으로 바꿔서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7번도 한번 볼게요. 그 현정이와 정국이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현정이는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걸 얻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A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A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래서 잘 봐. 이걸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 플러스 A가 아니고 얘는 A 프라임으로 봤다. B는 잘못 봤다는 말 없으니까요. 이거 제대로 보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의해가 뭐가 된다라는 소리야. X는 3, Y는 2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해가 이거 임으로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X 대신에 3,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식에도 마찬가지 X 대신에 3,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선생님 여기서요. 사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면 얘들아 A 프라임이 얼마고 B 프라임 뭔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A 프라임의 값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B의 값은 3 떨어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현정이가 A를 어떤 수로 잘못 보았는가 그래도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자,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 A 프라임하고 B의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정국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러면 정국이는 사실 A는 제대로 봤다는 소리야. 나머지 언급은 없다는 말은 그 나머지는 제대로 보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B를 B 프라임으로 보았다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식에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의 해가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8, Y는 2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로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X 대신에 8, Y 대신에 2를 대입할게요. 마찬가지 밑에 식에도 x 대신에 8, y 대신에 2를 대입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아래 식에서 b 프라임은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하다. 8분의 9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국이가 B를 무엇으로 잘못 보았는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정국이는 B를 8분의 9로 봤다는 소리지. 자, 여하튼 문제 끝나지 않았어. 이때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A하고 제대로 된 A의 값과 제대로 된 B의 값을 이렇게 획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식 한 줄 더 쓸게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요거를 기억식, 니은식 한번 해서 의 해를 구하면 하고 계획부터 세우세요. 둘 다 마이너스네. 근데 x를 없애는 게 쉽겠지? 기억식에다가 3을 곱해서 니은식을 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쭉 내려가서
음, 활용 문제로 넘어가는데, 활용 문제에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77번을 한번 풀어주고 싶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뒷사각형 모양의 타일 5장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둘레 길이가 44cm인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타일 한 장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타일 한 장에서 긴 변의 길이를 x, 짧은 변의 길이를 y라고 하자. 이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돼. 선생님, 그래. 이씨. 그러면은 타일 한 장에 타일의 긴 변의 길이를 x, 짧은 변의 길이를 y, 안 써주면 안 쓰지, 선생님이. 씨. 그치, 라 하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타내.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에 대한 설명이 나왔거든요, 얘들아. 그럼 봐봐. 이렇게 다 써놔. 선생님, 그럼 둘레 길이는요, 지금 봤을 때 쭉 x가 몇 개가 더해졌냐면, 4개가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토탈,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해져 있죠? 5개, y 더한 게 44다. 근데 미지수가 2개니까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의 방정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봐. 더 이상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는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가로의 세로하고 세로는 x 플러스 y로 같거든요. 그치? 근데 가로의 길이를 살펴보시면 2x하고 3y하고 같다는 거. 2x 이퀄 3y 이렇게 돼요. 그치? 그래서 위의 식은 정리할 게 없으니까 요거 기억식이라고 할 거고요. 요거 2x 마이너스 3y는 0이다. 요렇게 니은식 해서 기억 니은 연립해서 x, y 값 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80번 한번 볼까요? 자, 지수하고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가. 다운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을게요. 얼마고 지수는 처음 위치보다 29계단을 올라가 있었대요. 그리고 제이는 처음 위치보다 한 계단을 내려가 있었대요. 아, 29계단을 올라가 있었으면 플러스 29, 한 계단을 내려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수가 이긴 횟수를 구하래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미지수부터 잘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잘 봐. 여기서 지수가 이긴 횟수.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모르겠다. X번이라고 하면 돼. 근데 얘가 비기는 게 없기 때문에 지수가 이긴다? 그러면 제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희가 진 횟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X. 그리고 요번엔 제희가 이긴 횟수도 필요하겠죠? 제희가 이긴 횟수. 근데 제희가 이겼어? 그럼 누가 진 거야? 네, 제희가 비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희가 이겼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가 졌다, 진 횟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요. 그럼 식 세워지는 거지. 자, 그럼 지수의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지수는 X번 이겼어. 그럼 한 번 이기면 3계단 올라가니까 3X. 한 번 지면 2계단 다운이야. 그러면 Y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2Y.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9계단 업. 자, 제희를 확인해 볼게요. 제희가 이긴 횟수는 Y지. 그럼 총 3Y번 업. 총 Y, 3Y 계단 업될 거고. 진 횟수가 X번이니까 한 번 지면 2계단 다운이죠. 그래서 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계단을 내려가 있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니은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5번. 85번 한번 볼게요. 이거 85번은 좀 쉽진 않지. 근데 학교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일걸? 볼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구간별 요금은 오른쪽 그런것 같아. 확인해 보면 A하고 B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 A 구간에서 B 구간 또는 B 구간에서 A 구간까지 가면 요금이 800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자, 어쨌든 이 버스가 A 지점에서 출발할 때 버스에 탄 승객 수는 40명, C 지점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 수는 36명. 이 버스 승차권의 판매 요금이 이거일 때 B 지점에서 탄 승객 수, 내린 승객 수. 야, 그럼 이거를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A 지점에서 탄 승객 수는 탔다. A 지점에 탄 승객 수는 40명이래.
그리고 B 지점에서 그 탄 승객수 내리는 승객수 합 구하라 그랬는데요. 너희들은 이거 써. B 지점에서 탄 승객수 X명, 내린 승객수 Y명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에서 내린 승객수가 36명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저 36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있을 것 같아. 야,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되라. 지금 버스 요금 저 36명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맨 처음에 40명이 탔어. 그리고 다시 X명이 탔어. 탔으면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리고 Y명이 내렸어. 그럼 이거 마이너스야. 됐지? 그 결과 C 지점엔 36명이었다. 이렇게요.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판매 요금이 총 47,600원이다? 판매 요금을, 총 요금을 계산하려면, 지금 이 구간에서, A, B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의 요금을 낼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B, C 구간의 요금을 낼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A, C 요 구간 요금을 낼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자, A에서 B 구간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일까? 생각해봐. B에서 내린 사람이 A에서 탔는데 모두 40명이 탔거든요. 그럼 B에서 내린 사람 수가 A에서 B 구간을 이용한 사람 수가 되겠죠.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B, C 구간 요금을 낼 사람들은요. A 지점에서 탄 사람이 아니고 B 지점에서 탄 요 X명의 사람들이 B, C 구간 요금을 낼 사람들이겠지. 그럼 이제 A, C 구간 요금을 낼 사람은 몇 명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총 36명이요. 여기 36명 내린 사람 중에서요. B 구간에서 탄 사람만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에서 C 구간을 이용한 사람은 36명에서 B 지점에서 탄 X명만 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총 40명 중에서 X명하고 Y명을 빼면 되겠지. A 지점에서 탄 사람 중에서, 아니다. 40명 중에서 X명을 빼면 되는구나. 40명 중에서 Y명을 빼면 되네. 40명 중에서 Y명을 빼도 되는구나. 됐지.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방정식 두 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게 A, C 구간 요금을 낼 사람들 36-X명 그렇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총 요금은 자, 어쨌든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 XY 설정 그리고 식을 세우는 거야.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식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구간 요금을 낼 사람은 Y명이니까 800Y 그리고 B, C 구간 요금을 낼 사람들은 X명이니까 600X1 거기에다가 A, C 구간 요금을 낼 사람들은 36-X명이죠. 그래서 이 요금 총합이 476001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 위의 식이요. X-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기억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그 양변에서 공을 두 개씩 100 나누고 산수 간단하게 한 다음에 숫자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12 곱하기 36이 걸렸어요. 좀 귀찮네요. 하지만 해야 되겠지. 그래서 8y 플러스 6x 12 곱하기 36은 36이 12 곱하기 3이거든. 그럼 12 곱하기 12는 144. 144 곱하기 3을 할게요. 그럼 4, 3, 12, 4, 3, 12, 432네. 432 마이너스 12x는 476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8y는 이항하면 432를 빼면 4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산수할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8y는 44. 이거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20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니은식 잡아서 기억하고 니은식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6번 한번 볼게요. 종수하고 은혜가 지난주에 받은 용돈의 비는 5대 3이고 사용한 돈의 비는 3대 1이야. 받은 용돈 중에서 현재 종수는 3천이 남았고 은혜는 야,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표를 그리기를 추천드립니다. 표를 그리기를 추천드려요. 어떻게 표를 할 거냐면요. 종수, 은혜, 지난주에 받은 용돈이야. 지난주에 받은 용돈. 글씨 잘 안 보이면 말 듣고 써도 돼. 원, 단위 쓸게요. 야, 근데 너는 잘 봐. 그 용돈의 비를 비로 표현할 수 있었다. 5대 3이다. 이렇게 비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원래 용돈 받은 용돈에서 똑같은 두 수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종수가 받은 용돈, 은혜가 받은 용돈이 있었는데 똑같은 수로 나눠서 사실은 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 5가 되고 3이 되었다라는 소리겠지. 근데 무엇으로 나눴는지 니네 알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알 수 없는 수, 미지수 x 이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수가 받은 용돈을 5x 나눴던 거 다시 곱하면 되잖아. 은혜가 받은 용돈을 3x1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용한 용돈의 비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용한 용돈 요것도 야 비잖아. 3대 1. 아 그러면 얘네도 사용한 용돈이 지금 보니까 3대 1 비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각각이 사용한 용돈을 똑같은 수로 나눴다. 사실 나눴을 때는 최대 공약수,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로 나눴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미지수 x 위에서 사용했으니까 미지수 y 사용할게요. 그래서 나눠서 3이 됐어. 어떤 수 y를 나눠서 3이 됐어? 그럼 원래 수는 3y였겠지. 그럼 은행 용돈은 y였겠지. 이렇게요. 그리고 남은 용돈이요. 남은 용돈도 원이다. 종수는 3,000원이 남았고 은행은 5,000원이 남았다. 이거 지금 표 다 그렸거든요. 그럼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냥 그거잖아. 야, 3y, 5x는 받은 용돈, 3i 사용한 용돈 더하기 3천 이렇게요. 그래서 3x는 y 플러스 5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5x 마이너스 3y는 3천이다. 이렇게 기억식 박아놓고 3x 마이너스 y는 5천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연립해서 x, y 값 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x하고 y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인지 그 최종적으로 그런 거 확인해야 돼, 얘들아. 자꾸 문제를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아,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지? 무엇을 구하라 했지? 확인해야 돼. 알겠지? 문제를 자꾸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사실 거석시는 니네들이 표만 그리면은 생각하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거석시 문제 유형 중에서 93번, 94번, 요거는 까다롭기 때문에 질문할 만하긴 해요. 한번 볼게. 자, 20km 길이의 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의 흐름 때문에 2시간이 걸렸고,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항상 써.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또는 그냥 배 자체의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x km per hour. 그 다음에 사실 속력 필요한 게 또 있지. 뭐 배만 속력을 갖는 게 아니고 강물도 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y km per hour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표. 그래서 네 줄 그려서 거속식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기서는 속력의 단위 안 나왔는데요. 자연스럽게 거리 다니는 킬로미터, 그리고 시간의 단위 아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보는데 얘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와 강을 따라 내려올 때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자, 근데 올라갈 때는 2시간이 걸렸고 내려올 때는 1시간이 걸렸다. 근데 20km 길이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어.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도 20km, 내려올 때 이동한 거리도 20km. 야, 그런데 지금 잘 봐. 속력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 뭐냐면 얘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 상황 자체가
배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만약에 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강물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가 움직일 때 이거를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가 자기의 속력으로 갈 수 없고 자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요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당연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오히려 강을 따라 내려온다라는 말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배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쪽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배가 움직이는 속력이 자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한 요런 빠르기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사실은 거속시는 두 칸 채우면 나머지 한 칸은 위에 채운 두 칸을 가지고 이용해서 뭐 표를 채우거나 그런데 얘는 지금 다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만 가지고 칸을 채웠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거속시 아무거나 공식을 쓰면 돼.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 됐어?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좋긴 하지. 뭐냐면 나머지는 다 분수식이 나오는데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게 20이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x 플러스 y만 쓰면 되네. 1 쓸 필요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 식은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기억식 박아놓고 위의 식은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언제나 이게 꼭 나와야 돼. 이 기호가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x, y값 구하세요. 그다음에 94번 한번 볼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대.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13초가 걸린대. 사실 이것도 선생님 거속시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표를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차의 길이가 필요할 거예요. X미터. 선생님, 그럼 Y는 뭔데요? 사실 그거 느껴?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사실 기차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럼 또 모르겠는 거 뭐 있어? 시간은 나와 있거든요. 속력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이 기차의 속력을 Y 미터 퍼 초 이렇게 박아놔 볼게요. 그리고 표를 그리면 지금 하나의 기차가 지금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그 기차가 800m인 터널을 통과할 때와 다리를 통과할 때, 소, 시 해서 미터 퍼 초, 거리 단위 미터, 시간의 단위 초, 이렇게요. 그래서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렸다. 그리고 이때 속력 y가 될 거고요. 4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13초가 걸렸다. 이때 속력도 역시 y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 이거요. 그럼 완전히 통과했을 때요. 이거 상황을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줘 보도록 할게요. 다리가 있어. 터널을 그려볼게요. 터널. 길이가 800m인 터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터널이 있는데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 그랬으면 잡아. 타임 23초가 어떻게 재워진 거냐면 자, 건너기 시작. 그리고 잡아. 완전히 건넜다라는 말은 기차의 꼬랑지까지 다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상황을 보시면 내가 건너기 시작했다. 그냥 타임 23초가 어떻게 타이머가 진행되는 거면 여기 빨간 지점. 앞대가리가 터널을 진입 동시에 카운트가 이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끝에가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앞대가리를 기준으로 카운트 시작했지? 그러면 앞대가리 딱 이때 타이머를 멈췄더니 23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초가 걸렸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리만큼 움직였다. 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리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통과할 때 역시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요. 됐지? 요거는 요 상태로 그냥 놓고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서 x를 소거하는 게 쉽겠지? 이거 기차의 길이 x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소거하기 쉬운 문자부터 소거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좀 문제 난이도가 올라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 참고로 해서 이거 듣기만 하고 있어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그랬는데요. 터널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랬을 때요.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한번 볼게요. 터널에서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만약에 여기서 23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잘 봐. 기차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그 기차의 꼬랑지가 딱 터널 입구에 걸리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기차의 앞대가리가 빠져나오고 이 직전까지. 그래서 23초 동안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길이가 기차가 이동한 거리야. 그래서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리만큼 움직였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야, 이 기차가 버스 스탑을 지나쳐가. 버스 스탑. 당연히 기차는 버스 스탑을 정차하지 않겠지. 자, 버스 스탑을 지나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 버스 스탑은 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점을 통과할 때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 얘들아, 물론 한 칸짜리 기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거야. 뭐냐면 카운트. 자, 앞대가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버스 스탑을 지나쳐 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러면 어떤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을 통과할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자기 자신의 길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요. 그 실제로 기차가 이동했을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뿐이 없는 거야. 완전히 통과했다. 그러면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리만큼 움직였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리만큼 움직인 거다. 그리고 어떤 한 지점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자기 자신의 길이만큼 움직였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밖에 나올 게 없어. 참고로 혹시 나중에 나온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터널에서 보이지 않았다? 또는 버스 스탑을 지나쳤다? 이런 문제가 나면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 이거는 여러 번 풀었었고 이거는 유형을 기억하고 있으면 볼게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표를 그리긴 하는데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그릴게. 근데 항상 이것도 패턴이 있으니까 알아놔야 돼. 자, 이 학교에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구하라. 자, 작년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의 기준은 올해 학생 수가 아니고 작년 학생 수인 거야. 봐봐.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2% 감소했다 그랬고 여학생 수는 마찬가지. 작년보다 5%가 증가하였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물어봤지만 미지수는 작년 남녀 학생 수를 XY로 놓고 전체 학생 수 1,000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는요. 남학생 수는 2% 감소했어. 그럼 X에서 100분의 2x를 뺀 명수가 될 거고 여학생 수는 5%가 증가해서 그럼 y에다가 100분의 5y를 더한 명수가 될 거고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022명이 됐다. 근데 사실 이것도 돼. 작년 x 플러스 y는 1,000, 식 하나 나올 거고 올해 전체 학생 수 가지고 또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잘 봐. 사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기억이 나겠지만 올해 전체 학생 수가 아니고 변화량 가지고 식을 세우면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집니다. 자, 올해 남학생은 2% 감소. 그럼 몇 명 감소했어? 100분의 2x명 감소요. 이렇게요. 그 여학생은 5% 증가했어? 몇 명 증가했어? 100분의 5y명 증가했어요. 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 작년에 비해서 22명 증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욕한 작년 학생 수와 욕한 변화량 가지고 식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00. 물론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냥 기억
박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2x 플러스 100분의 5y는 20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양변에 100을 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2200. 그래서 이거 니은 박아놔서 지금 x, y값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 x하고 y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요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번 한번 볼게요. 두 상품 A, B를 합해서 28,000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의 15%, B 상품은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4,800원에. 야, 이게 지금 선생님 원정판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상품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 상품이 두 개로 늘어나서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졌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원정판이 조금 문제가 익숙해진 사람은 사실 여기서 원가 나와 있고요. 이익금을 붙여서 팔았다. 원가하고 이익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음, 판매 가격. 아, 원가하고 판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표 A, B. 원가. 모르는데요? 네, 원가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다 했기 때문에 원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판매가는요? 15%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였다. 그럼 판매가는 A의 판매가는 100분의 115 X1이 되는 거고 B 상품의 판매가는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판매가 그래서 100분의 120 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요. 사실 원가, 정가, 판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는 그냥 정가가 없이 그냥 바로 판매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익금 판매가에서 원가 빼면 이거 100분의 15x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거 뺀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비상품을 팔았을 때 이익금도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100분의 20y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두 상품 A, B를 합해서 2,800원에 샀다. 그러면 원가의 합이 28,000원 이렇게 됐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 전체 4,800원이 이익이 생겼대. 그래서 100분의 15x 플러스 100분의 20y가 4,800원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기억식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하면 되겠지? 100 곱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거 5로도 양변 또 나눠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로 나눠서 5, 9, 45, 5, 6에 10, 94, 잠깐 480을 5로 나눈 게 96 같아. 그래서 공을 3개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니은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XY를 무엇으로 설정했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잘 봐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다질문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자, 104번. 오른쪽 표는 A식품, B식품 100g당 들어있는 열량을 나타낸 건데요. A식품과 B식품 합해서 160g 섭취했고 여기에서 얻은 열량이 300kcal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잘 봐. 섭취한 B식품의 양. 그러면은 이건 XY가 섭취한 B식품의 양을 물어봤지만 섭취한 A식품의 양도 필요해요. 그래서 A, B 식품의 양을 각각 Xg, Yg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자, 근데 두 식품 합해서 160g 섭취했다?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Y는 160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 그 표를 잠깐 보면 식품 A를 먹었을 때 250kcal 열량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이거 100g당 열량이야. 그 식품 A를 X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은 250 곱하기 X가 아니지. 뭔가 이상하다는 거 느껴? X를 곱하고 싶으면 1g당 들어있는 열량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100g당 열량이면 1g당 열량은 얼마다? 100분의 250이다. 그래서 이거 100분의 250. 이게 1g, 식품 A를 1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 거기다가 X를 곱하면 식품 A를 X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 마찬가지 B도요. 이 표가
식품 100g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이니까 식품 1g당 들어있는 열량은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150을 10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랬을 때 식분비를 Y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 곱하기 Y 이렇게 해서 총 열량이 300kcal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만들고요.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실제로 얘는 산수할 때 분모 문제 자체 공공으로 약분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10만 곱해서 산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x 플러스 15y는 3000 다시 5로 양변을 나누어서 60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니은으로 꽂아놓고 연립해서 x하고 y가 구하세요. 자, 그다음 105번 한번 볼게요. 두 식품 AB가 있대. A 식품엔 단백질 20%, 탄수화물이 30% 들어있고 B 식품엔 단백질이 20%, 탄수화물이 10%가 들어있대. 두 식품에서 단백질 40g, 탄수화물 30g 섭취하려면 A 식품은 몇 g을 먹어야 되는가?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A 식품 먹는 게 아니고 지금 B 식품도 먹을 거니까요. A, B 식품을 각각 이것도 섭취해야 하는 이렇게 하면 될까? 섭취해야 하는 A, B 식품의 양을 각각 Xg, Yg 이렇게 놔볼게요. 야, 근데 생각해봐. 단백질을 두 식품 합해서 단백질 40g을 얻어내고 싶대. 야, 근데 A 식품에는 단백질이 20%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게 단백질의 양이야. 뭐의 100분의 20이야? X의 100분의 20이야. 그럼 100분의 20X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비식품에도 단백질이 20%, 20%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거지. 뭐의 100분의 20만큼이겠어? Yg의 100분의 20이요. 그래서 두 식품에서 단백질 합쳐서 40g 섭취하고 싶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요? A 식품에는 탄수화물이 30%래? 그러면 X의 100분의 30만큼이 탄수화물, 그다음 비식품엔 탄수화물이 10% 들어있대요. 그럼 Yg 중에 100분의 10 Y가 탄수화물의 양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서 30g 이렇게요. 됐죠? 이거 다 산수는 이거 분모 문제 다 공공 나누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의 식은 야 근데 위의 식은 둘 다 분자가 2로 같네. 그러면 약분하면 또 5분의 1이네. 양변에 5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5 곱하니까 20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어쩔 수 없이 10 곱하면 2x 플러스 y는 300 이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철과 구리를 같은 비율로 포함한 합금이고 B는 철과 구리를 3대 1의 비율. 야, 철과 구리를 같은 비율로 포함했다. 그러면 A는 철과 구리의 비율이 1대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B는 3대 1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이래. 두 합금 A, B를 녹여서 철과 구리를 2대 1의 비율로 포함한 새로운 합금 420g 만들었대. 이때 필요한 두 합금 A, B 양을 차례대로 Xg, Yg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색깔 딴 걸 바꿔야 되겠다. 자, Xg, Yg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얘들아 잘 봐. 그 일단 선생님이 이거 X하고 Y 더해서 400g이에요. 이거 녹여서 400g, 420g, 그치? 자, 그 다음 얘들아 잘 봐. 철만 한번 볼게. 왜냐하면은 자, 철만 봤을 때 A에는요 철과 구리가 1대1의 비율로 철의 양을 보면 그 1대1의 비율로 철과 구리가 들어있대. 그럼 Xg 중에서 철의 양은 2분의 1 Xg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 봐. B는 철과 구리가 3대1. 그럼 철은 몇 분의 몇이 철에 해당한다는 소리야? 4분의 3에 해당하는 게 Yg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게 철의 양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 합했을 때 합금 420g 중에 그럼 철은 몇 g 들어있는 거겠어? 420g 중에 철은 지금 2대 1의 비율로 포함한 세 합금 맞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철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연립하시면 돼요. 또는 구리로 연립해도 되는데요. 일단 저식 가지고 하면 되고 구리는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해주면 그 Xg 중에 구리는 마찬가지 철과 구리가 1대 1의 비율이니까 2분의 1 X만큼이 구리의 양이 될 거고 B에서는요. Yg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게 구리의 양 될까? 4분의 1 Yg이요.
그래서 마찬가지 420g 중에 구리는 철과 구리의 비율이 2대 1이야. 그럼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구리의 양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어쨌든 식은 세워줬지만 기억식을 지금 철하고 구리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연립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가장 간단한 기억식을 끼고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사실 이거 간단하게 하면 3 곱하기 140 하면 이거 420 나는 140 되나요? 그래서 이거 양변에 4를 곱해서 2x 철식에다 양변에 4 곱할 거야. 3y. 그래서 원래 140 곱하기 2면 280 거기다 4를 곱할 거야. 280에다 4 곱하면 뭐야? 0, 48에 32, 428, 1120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07번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 자,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잘 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이 모두 자연수다. 그럼 내가 이 식을 기억식, 이 식을 니은식.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해요. 기억하고 니은식 봤을 때요. 미지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근데 방정식은 요거 똑 두 개뿐이 없어요. 맞아. 미지수 A, X, Y, B 네 개나 있거든요. 그치? 근데 잘 봐. 얘들아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표는 언제나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라도 없애는 거야. 근데 기억하고 니은식 보세요. 이거 없앨 수 있는 문자 있지. 기억하고 니은을 더하면 AX가 한꺼번에 없어져. 그럼 그 방법 가는 거야, 얘들아. 문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저 위에씩 더하면 지금 AX는 없어질 거고 지금 OY 더하기 BY 이거 Y에 대한 동류항이니까 O 플러스 B 이렇게 분배해서 쓰는 거야. 4 더하기 9, 13 이렇게요. 근데 잘 봐야 되나? 그리고 언제나 해를 구할 때는 선생님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요. y는 하고 쓰는 거야. 또는 x는 정리까지 끝나야지 이게 해가 다 구한 거야. 됐지? 이렇게요. 그래서 양변을 5 플러스 b로 나누면 b하고 5 바꿔 썼어. 이렇게요. y는 b 플러스 5분의 13이다. 선생님 y값 못 구했잖아요. 자, 문제를 마저 읽어볼게. x하고 y 값이 모두 자연수래. y 값이 자연수야? 야, 이게 자연수이려면 분모인 b 플러스 5가 1 아니면 13이어야 돼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b 플러스 5는 1이거나 아니면 13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봐. 어쨌든 이거 같이 구해야 돼. b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야. 그리고 b 플러스 5는 13이다 해서 b가 13에서 5 빼면 8이죠. 8일 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됐어? 그런데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그랬거든? 그 여기서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8이라고 건지는 거야. 왜냐면 B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하고 8 나왔는데 자연수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B는 자연수니까 이렇게요.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이유를 밝혀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들아?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얘들아 너희들이 꼭 하는 게 뭐야? 구한 미지수의 값을 대입해요. 그러면 니은식은 지금 B하고 B까지 있으니까요. 기억식에 Y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기억식에다가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X 플러스 5는 9가 될 거고 이러면 AX는 4. 이것도 역시 해를 다 구한 게 아니야. 왜? X는 하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양변을 A로 나눌 거니까 A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X, Y 값이 자연수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자연수여야 된대. 그럼 자연수이려면 A는요. 1 이거나 A는 2 이거나 B는 아니 미안. A는 4여야 돼요. 맞습니까, 얘들아? 이렇게요. 근데 A는 2보다 큰 수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A가 2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이어야 함으로 봤어? 함으로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요. 그 문제를 선생님이 왜 문제를 다시 읽었냐면 그 A 값이 분명히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가 3개가 나왔거든요. 물론 B는 하나 나왔는데 A가 3개 나왔지. 그럼 뭐 답 3개야? 그리고 한번 문제를 다시 봤더니 단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A 값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똥똥똥 해서
A 더하기 B의 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08번도 한번 보시면요. 방정식의 해를 x는 m, y는 n이다 하자 그랬는데요. 지금 방정식 형태가 복잡하긴 해. 복잡하긴 한데 얘들아 언제나 a equal b equal c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어? 뜯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뜯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a는 저기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는 거야. 그 다음에 6분의 x 플러스 3분의 2y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그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봐. 해를 얘가 딱 지정해 줬거든요. 이거 해를 지정해 줬어. 그러면 이거의 해가 x는 m, y는 n이므로 여기다 대입하고 식을 정리할게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x 대신에 m, y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 밑에 식에도 x 대신에 m, y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위의 식에다는 양변에 4를 곱해서 개수를 정리해야 될 거고요. 아래 식에는 6을 곱해서 개수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2n-2는 6 곱하니까 6 곱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식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다. 위의 식은 m-2n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제 이거 기억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 식은 m 플러스 2n은 8이다. 요거 니은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m하고 n의 값 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 들지? 숫자로 못 구해. 값으로 못 구해. 왜냐하면 a가 있으니까. 그런데 잘 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거가 성립한데 지수법칙 기억나시나요? 지수법칙. 그래서 5의 m제곱은 지수법칙 쓰면 5의 3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여기에서 m은 3n 플러스 1이다 해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죠. 그치? 그 똑같은 문자 m하고 n이니까요. 이거 세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m, n 값이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대입법으로 푸시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을 니은의 대입. 그래서 m 자리에 3n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셔서 뭐야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5에는 9? 내가 어디서 산수 잘못했나? 이게 산수가 m에는 자연수 그랬는데? 뭔가 좀 m에는 7? 뭐가 잘못됐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았다.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는데요. 아이씨. 그치. 내가 암산하면서 이런 참혹한 내가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쌤이 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해야 되죠. 는 해서 6 이렇게요. 그래서 저거 분배하면 4n이네. 이렇게요. 됐죠? 헐랭. 그래서 여기가 4n이 되네. 3n 플러스 1, 그래서 4n은 8 이렇게요. 그래서 n의 값이 7n은 7이라서 n의 값이 1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대입법 펴면요. 이거 대입법은 편하지. 디귿식에다 n 대신에 1 대입하면 m4 이렇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네, 기억식에 m 대신에 4,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마칠게요.